어쨌든 국회 파행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교 통일 분야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남북 국회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구체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저희 국회에 요구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제안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서 남북의회가 11월에 회담을 연 후에 판문점 선언을 동시에 비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남북 관계는 미국도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또 미국과 우리의 북한의 안전 보장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상호간에 신뢰가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북한 입장에서 핵을 다 없애버렸다가 체제 보장이 안 되면 어떡하냐. 또 미국 입장에서 뭘 해줬다가 북한이 핵을 숨겨놓으면 어떡하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양측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가급적 많이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남북 그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비준을 해야지 네. 이걸 다시 북한하고 국회회담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마저 느려지는 건데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은 국회가 좀 서둘러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차후에도 충분히 북한과 그 의회 차원의 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이거 판문점 선언 비준을 조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로 보낸 비준 동의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예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퍼주기다. 또 여당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이제 판문점 그 선언을 비준을 저희가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계가 조금 제대로 좀 돼야 된다. 그동안에 추계 너무 부실하게 돼 있다. 또 핵 불능화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남북 간의 상호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판문점 선언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제 기조는 갖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추계한 것이 1년치 한 2,900억 정도만 이렇게 제출했는데 오늘 보도에도 보이지만 남북 철도 연결에만 한 43조 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 중장기적인 재정 수요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좀 더 저는 충실한 어떤 재정 추계를 좀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서 야당을 좀 잘 설득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저는 무조건적인 퍼주기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어떤 항구적인 평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저는 비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남북 경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유엔 안보리에 허가가 없으면 실질적인 경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합리적이나 어떤 보편성을 띄워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경협이라는 것이 이제 상호간의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저기 투자하는 만큼 또 그것이 우리의 그 내수랑 성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SOC 관련되면 또 우리가 그 투자하는 만큼인데 북한으로부터 저다 받아낼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이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저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는 필요하고 동의를 하는데 다만 추계는 좀 더 꼼꼼하게 그렇습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건 전부 말씀이시네요.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저는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까 송영길 의원 발언이 잠깐 소개됐습니다만은 여당은 평양 공동선언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
국회 역할도 좀 얘기를 했는데 금 의원님께서는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여야 간에는 기존에 합의한 남북 경협 특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원님이 아까 예산 추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국회가 의견을 내고 정부 측의 질의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드느냐 또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남북 경협 특위를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켜가지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아까 이정미 대표가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국회 연설을 추진하다라고 한 제안도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그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나 연설의 기회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상호간에.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국회와도 연설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우리가 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저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이 그 남북관계 개선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단순히 연설만 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연설 끝난 다음에 저는 그 의회 지도부하고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 간담회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화의 어떤 장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가는 거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아직 대한민국처럼 민주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본다는 것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보다 표현이 확연하게 누그러졌지만 어저께 유엔 총회에서 리용호 그 북한 외무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다. 제재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 의원님.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바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가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전 선언일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측 다 좀 상응하는 조치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예. 구체적으로 이쪽이 지금 내놨는데 저쪽은 안 내놓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고 물밑으로도 대화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는데 북미 회담 앞두고 미국 쪽 분위기는 뭐 아직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화제 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국가 정상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이 의원님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에는 또 정치적인 의도가 또 있다고 봐야죠. 워낙 이제 예측불허 독특한 인물이긴 하시지만. 저는 일단 선거용 코멘트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유엔 총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저는 친서의 내용이나 또 저번에 평양선에 당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어떤 내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을 텐데 그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가 저는 이제 상당히 좀 기대되고 거기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된 조치가 상호간에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나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만족해하면서도 제재 완화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싸움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것이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어떤 기대치 부여하면서도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굉장히 좀 신중한 것이 미국 정부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중개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기싸움 또 그다음에 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이제 상호 불신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벽이 아직까지는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간 싸움 이제 미국에서는 시간 싸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첫 임기 내에 해결하는 것이 양국 간의 어떤 시간표처럼 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조속히 만나서 조속히 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두지 않겠다. 2년이고 3년이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협상 과정에서 시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미국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놔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도 안정될 수 있게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같은 것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전된 그 조치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좀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에 예정된 4차 방북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언론이 하나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준다면 비핵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11월이나 뭐 12월이든 가능할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전선언을 하는 그 반대 급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것이 정치적인 선언일지라도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이나 또 주한미군의 어떤 관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일전에 이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나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뭐냐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북미 간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또 경제사설단 파견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조건 일단 어떤 좀 또 다른 어떤 그 제재 완화 전에라도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낮은 단계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진일보된 구체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것을 또 검증하고 사출하고 폐기하고 하는 이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보편적인 어떤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저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야 저는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지지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남남 갈등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현재 평양선 자체만 가지고 종전선언으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전선언까지 가려면 평양선언에서 나왔던 영변핵 시설 폐기, 뭐 참관하에 폐기 외에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사찰하겠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이 저기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 단계는 필요하겠지만 종전선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는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이 지금 많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었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종전선언이 적어도 의제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북한 쪽에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ICBM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핵도 중요하지만 ICBM이 폐기되면 미국까지 못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조치를 통해서 어떤 그 진전된 조치가 2차 정상회담에서 오고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도 저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피부에 와닿는 어떤 조치가 좀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중에 평양에 간다면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은 늦어도 11월에는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까지는 북미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겠죠. 오늘 정치와호 장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